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덩달아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그리고 이들과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주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리튬과 니켈을 비롯해 막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호주에서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호주 매체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호주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과의 광물 협력에 상당히 의존해온 탓에 광물 가공을 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고,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왔던 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같은 위기 국면을 한시바삐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의 유력 경제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자국이 막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가공할 기술력과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국제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광물 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광물 협력을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건 캐나다 정부의 사례를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한국의 자원대 기업인 포스코가 리튬을 비롯한 호주산 광석을 가공하기 위한 8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호주가 아닌 한국의 남부 도시인 광양에 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최근 한국 정부가 포스코의 광물 가공 공장 설립을 위해 설립 비용의 절반인 4억 6천만 달러를 대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에 투자해왔던 포스코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호주산 배터리 광물에도 투자를 단행하고 나섰고, 이를 가공할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 매체는 포스코가 광양에 짓게 될 광물 가공 공장은 호주의 광물 기업인 필바라 미네랄즈가 호주에서 채굴한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호주 매체는 포스코가 호주가 아닌 한국의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며 호주 정부와 호주 기업들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포스코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할 호주의 리튬 광산 옆이 아닌 한국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건설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묻자 아시아에 분명한 비용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의 리튬 가공 기업인 티안치와 알베말레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퀴나나와 캐머튼 허브에 각각 건설한 수산화 리튬 공장의 비용을 지적하며 수산화 리튬 사업의 경제성을 비교해볼 때 한국이 호주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생산 톤당 투자 비용은 퀴나나 및 캐머튼 프로젝트보다 40%나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건설은 인력 확보와 부대자재 조달 등 인프라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 이는 호주에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경우 톤당 3만 달러에 달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 이를 가공할 경우 불과 18,000달러 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매체는 포스코가 호주가 아닌 한국의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짓고 나선 것은 그만큼 광물 가공에 있어서 한국이 호주보다 월등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광양 공장은 올해 가동을 시작해 2024년에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포스코 대변인은 광양을 수산화 리튬 공장으로 선택한 이유도 인근의 포스코 퓨처엠 시설과 다른 계열사인 포스코 HY 클린 메탈의 배터리 재활용 설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따라서 호주의 경제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한국이 호주를 능가하는 광물 가공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호주의 광물 기업들이 속절없이 자국산 광물을 한국에 보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 공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포스코의 광양 공장에 리튬을 공급하는 필바라 미네랄즈만 하더라도 최소 20년 동안 호주산 스포듐인 정광을 한국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광양 공장의 지분 중 30%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매체는 현재 중요한 광물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호주 정부가 한국과 미국보다 한없이 뒤처져 있는 만큼 광양 공장에 투자한 필바라 미네랄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월에 미국의 리튬 기업인 알베말이 호주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지으려 했을 때 호주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탓에 건설 비용이 남미보다 50%가량 더 비쌌고 중국보다 3배가 더 소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호주 기술진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칠레의 광물 기업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 짓고 있던 수산화 리튬 공장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주 매체는 자국의 광물 산업이 기술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현재 칠레 정부가 자국의 리튬 광산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국제사회가 호주산 리튬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한국과의 신속한 협력을 천재일우의 기회와 다름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호주 정부가 자국의 광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느 국가들처럼 재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매체는 당장 캐나다의 상황만 들여다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리튬과 히토류 분야에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추진키로 한 캐나다 정부가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할당하는 것과 더불어 니켈과 리튬을 비롯해 흑연과 코발트에 이르기까지 31개 광물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30%에 달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두 나라의 광물 협력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삼은 한국 기업들이 캐나다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다양한 광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국의 배터리 제조기업인 LG에너지 솔루션이 호주의 광물 기업인 그린테크놀로지 메탈과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리튬 개발 사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호주 매체는 이에 앞서 포스코케미칼이 지난해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캐나다 퀘벡주의 양극재 합작 기업을 설립한 데 이어 LG에너지 솔루션 또한 지난해 9월에 캐나다의 광물 기업인 아발론과 스노우레이크가 함께 참여하는 광물협력 MOU를 체결해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기로 했다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캐나다 총리가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 두 나라의 광물 협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까지 밝힘으로써 두 나라와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를 궁지로 내모는 광경까지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매체는 한국과 캐나다의 광물 협력처럼 한국과 호주의 광물 협력 또한 결과적으로 호주의 광물 기업들에게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캐나다와 달리 호주의 광물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상당히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 매체는 포스코와 함께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합작으로 진행하려는 필바라 미네랄즈만 하더라도 이전까지 호주에서 생산한 리튬 중 96%를 중국에 판매해왔었지만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와 이로 인해 격화되고 있는 신냉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필사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하는 광양 수산화 리튬 합작 투자는 필바라 미네랄즈가 스포듐인 정광을 넘어 제품 판매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회사 매출의 90% 가까이를 제공한 중국에서 벗어나 고객 기반을 다각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호주의 경제 매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달성할 호주의 리튬 수출액 예상치만 하더라도 18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리튬 가공 기술력 확보를 위한 호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호주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을 갖추지 않고 또한 정부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빛 좋은 개살구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